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당신의 하루 길이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수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몸이 쉽게 붓고 밤에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마다 이유 없이 피로가 밀려오진 않나요? 또 혹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나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컨디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 55세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출발점은 대부분 아침 30분입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잘못된 아침 루틴 때문에 혈관 노화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 단 1분짜리 루틴만 바꿔도 평생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의 남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혈압 상승, 아침 어지럼증, 손 저림이 나타나며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히 나쁜 이상은 없었지만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수십 년간 반복해온 아침 습관이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30분을 멍하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혈압은 더 오르고 혈당은 미세하게 요동치며 관절은 뻣뻣해지고 뇌내는 더 늦게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아침 루틴 하나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주도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은 줄고 아침 혈압 패턴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대단한 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원리를 정확히 활용한 단순한 습관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몸은 밤사이 마치 겨울잠 모드에 들어가듯 기능을 낮추고 에너지를 최소로 사용합니다. 혈관은 살짝 수축하고 근육은 가장 뻣뻣한 상태가 되며 뇌는 활동 준비를 위해 신호를 정리하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은 자동차로 치면 시동 버튼을 누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고속으로 달리면 엔진이 상하듯 몸도 충분한 예열 시간 없이 바로 활동하면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아침 예열 루틴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과 깊게 연결된 생체 시계를 맞추는 매우 과학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그 간단한 1지가지 루틴만으로 평생 건강이 달라지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의 아침 루틴은 당신의 몸에 회복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피로를 주고 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똠분을 보내는 습관, 갑자기 찬물로 세수하는 습관,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이 중 어떤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몸이 깨어날 때 가장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순서가 맞아야 몸이 안전하게 깨어나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며 뇌가 제때 기동하고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장수 루틴의 기초가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인 T-APS-T, 아침 루틴의 정확한 순서,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는 3가지 흔한 실수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몸이 깨어나는 첫 순간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아침 행동이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 사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지만 55세 이후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반복하는 단 3가지 아침 실수가 혈관을 굳게 만들고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장 기능을 느리게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실수들이 너무 익숙해서 본인은 전혀 실수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아마 오늘 아침에 이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상 직후 바로 앉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소파로 이동하거나 TV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오래 머무르는 습관이죠. 문제는 몸이 가장 딱딱한 상태에서 갑자기 앉아버리면 혈류 흐름이 가장 느린 패턴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은 부드럽게 열릴 시간을 잃고 근육은 더 경직되며 뇌 혈류는 갑작스런 기립 후 바로 안정되지 못해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시동을 걸자마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출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지 상태를 다시 강요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루틴입니다. 바로 기상 직후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물론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밤사이 우리 몸은 6절 8시간 동안 수분을 거의 공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혈액은 가장 진한 점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관 수축이 일시적으로 강해지고 장운동은 더욱 느려지며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은 이 아침 커피 한 잔이 하루 내내 속쓰림과 피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이 아닌 커피로 하루를 여는 순간 몸은 부드러운 깨어남을 놓쳐버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요즘 가장 흔한 행동입니다. 기상 직후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습관입니다. 눈이 빛에 적응하기도 전에 강한 청색광을 받으면 뇌가 즉시 활성 모드로 전환되는데 이 갑작스러운 전환은 신경계를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미세하게 높이며 혈압을 500골레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긴장이 수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속 정보는 대부분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올라가며 피로 호르몬이 증가하죠.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뇌만 억지로 켜지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기운이 없고 낮엔 쉽게 지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데 하고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대인의 일상과 너무 깊게 섞여 있어서 잘못된 루틴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침 실수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 지표 hsCRP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루틴의 차이가 몸의 속도를 다르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 셜분은 지금 건강을 늘리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수명을 깎는 시간인가요? 아침 일상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반복이 모여 몸의 자연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루틴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건강 식단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희망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아침 루틴을 고치는 데는 복잡한 과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몸이 지금 편하게 깨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루의 질서를 바꿔주는 세 가지 핵심 루틴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에서는 70대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가진 한 가지 아침 첫 행동을 이야기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듣고 나면 당신의 아침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놀랐던 것은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유전적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 루틴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8세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혈압, 혈당 모두 약 없이 안정적이며 계단도 가볍게 오르는 한 어르신이었죠. 이분은 그 어떤 건강 보조제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묻자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한 가지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먼저 숨을 고릅니다. 30초만요. 당시에는 그 말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은 40대 후반에 심한 스트레스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들락날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맥박 상승, 이유 없는 두통, 아침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발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때 담당 의사가 조언한 것이 바로 이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초만 정지약 해주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 하셔도 뇌와 혈관이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이 조언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주가 지나자 어지럼증이 줄었고 3개월 후에는 한때 당뇨 초기로 걱정하던 공복 혈당조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버린 거예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기상 직후 30초간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면 교감신경 활동이 12니리치 18% 감소하고 혈압의 급변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간단한 아침 숨 고르기가 하루 전체의 신경계 균형을 잡아주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았나요? 아니면 바로 일어나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30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몸의 입장은 다릅니다. 밤새 긴 잠에서 깨어난 몸은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잠수부와 같습니다. 단숨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압력 변화로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몸도 깨어난 직후의 순간이 가장 민감합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비밀은 화려한 건강법이 아니라 몸이 천천히 세상으로 올라오는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많은 분들이 건강은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몸은 과한 노력보다 올바른 리듬을 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나는 서두르지 않아요 라는 말을 가장 자주 합니다. 그들의 아침에는 급함이 없습니다. 숨을 고르고 몸을 느끼고 하루를 열 준비를 하는 짧은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부터 혈액순환을 위해 바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상 직후 스트레칭은 오히려 혈압 변동을 키우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하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실제로는 두 주장 모두 옳지만 순서가 문제입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담이 되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움직이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장수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 순서의 과학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던져볼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몸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아침 루틴의 핵심은 복잡함이 아니라 느림의 기술 그리고 리듬의 회복입니다. 70대, 80대 장수 어르신이 전하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아침은 천천히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몸이 깨어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기 직전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지는 그 과정처럼 우리 몸도 눈을 뜨는 순간에 복잡한 생리적 전환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침을 그냥 일어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은 이 몇 분 사이에 하루 전체의 혈압, 혈당, 뇌활성 패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침을 몸의 메인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위치를 너무 빠르게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밤사이 약 6,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근육은 가장 경직된 상태가 됩니다. 혈관은 차원 저하와 함께 수축하고
뇌는 천천히 활동 준비를 위해 신경 신호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그 순간 몸 전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이 약간 상승하고 심박수가 조금 빨라지며 나이는 급격히 산소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끊김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몸이 하루 내내 무거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기상 직후 3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몸이 잠재 모드, 활성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이며 이때 작은 실천이 하루 전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기상 직후 첫 180초 동안 혈압이 평균 14.5mm까지 요동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을 느끼는 것도 이 전환의 흔들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거의 70% 이상 줄여주는 행동이 바로 기상 후 3분간의 천천한 예열이라는 점이죠. 이 예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3가지 핵심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 확장 신호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관은 수축된 상태에서 빠르게 확장하려다 불안정해지지만 천천히 움직이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K가 부드럽게 분비되면서 혈류 흐름이 일정해집니다. 이것은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둘째, 근육과 관절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밤새 굳어있던 관절액이 아직 충분히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3분 예열은 관절액이 골고루 퍼질 시간을 확보해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뇌의 각성 리듬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처럼 강한 자극을 주지 않고 서서히 호흡을 정리하면 뇌는 스스로 깨어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이 안정적이면 아침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몸도 차고 정신도 흐릿하니 빠르게 움직여야 정신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몸은 자극이 아니라 순서를 원합니다. 순서가 맞아야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뇌가 안전하게 깨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아침 운동이나 영양제가 있어도 이 전환에 3분이 틀어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지금 급발진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출발인가요? 자동차도 예열 없이 급격히 출발하면 엔진 수명이 짧아지듯 우리 몸도 매일 반복되는 아침 급발진으로 인해 피로와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간단한 예열만으로 하루 리듬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마을을 연구한 여러 자료를 보면 80대, 90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생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기상 후 3분의 여유였습니다. 이들의 아침은 부드럽고 느리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성이 아니라 반복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리듬입니다. 다음 에서는 이 리듬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루틴, 즉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아침 루틴 1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침 순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변화가 하루 피로도를 절반 이상 줄여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의 첫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 왜냐하면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길이고 하루의 출발점에서 이 길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뇌, 심장, 장, 근육까지 안정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침 피로, 저린 손발, 두근거림,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이 모든 증상 뒤에는 혈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지키는 루틴은 혈관 예열 루틴입니다. 이름만 거창할 뿐 실제로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그 첫 번째 루틴은 바로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50인치 200ml를 천천히 마시기 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행동이 아침 혈관을 깨우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해 점도를 낮추고 혈관 내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연 확장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은 식도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주신경을 완만하게 자극해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확장 신호인 산화질소 NO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이 아침 어지럼증을 줄이고 심장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물 마시면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굳이 따뜻한 물이어야 하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찬물은 위장과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교감신경을 급격히 올려 긴장 모드를 만들 수 있지만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며 안정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불안정한 분들은 공복에 찬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복통이나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에도 결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장은 혈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기관인데 따뜻한 물이 위에 닿는 순간 장 신경계가 기상 신호를 받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거나 변이 딱딱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루틴 하나만으로 며칠 내 변화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신호 덕분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따뜻한 물 한 잔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전신 순환이 개선되면서 뇌 혈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곧 아침 집중력과 기분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작용이죠. 간단한 한 잔의 물이 신경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아침 공복물은 과대평가되었다 고 말하며 물 자체가 건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아침 물 한 잔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인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다만 물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 몸을 바꾼다 입니다. 아침 물 한 잔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하루 첫 혈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가장 건조하고 혈압 변동이 가장 큰 시간대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 이것이 의미를 만듭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보다 아침 첫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나는 몸에게 어떤 첫 신호를 보냈을까? 따뜻한 물 한 잔은 작은 신호 같지만 이 신호는 몸 전체가 그날 하루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60, 80대 환자분께 이 루틴을 권했을 때 5일 안에 10명 중 17명이 아침 피로, 어지럼증, 속쓰림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신경혈관장 모두에게 동일하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따뜻한 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루틴,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1분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절대 빼먹 따뜻한 물로 혈관을 부드럽게 깨웠다면 이제 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 바로 만장창차를 깨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화 때문이 아닙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고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 회로, 장로의 충을 통해 기분, 스트레스, 집중력까지 영향을 주는 제2의 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장을 아침마다 갑자기 억지로 무리하게 깨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고
심지어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상 후 1분 왼쪽 복부를 천천히 문지르는 장 활성 루틴입니다. 이름만 보면 별것 아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장은 복부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르면 잔 군동을 촉진하고 복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 연동 운동이 20~30% 감소하는데 이 1분 루틴은 그 낮아진 운동성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아침의 첫 자극이 됩니다. 복부 마사지라고 하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뒤 배 위에 올려놓고 왼쪽에서 위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듯 8셀 10회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장내 가스 이동을 돕고 변비를 완화하며 복부 긴장을 풀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신호가 됩니다. 이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몸 전체의 긴장이 내려가고 뇌도 편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복부 마사지를 하는 노년층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도 직결되는 신호죠. 장이 긴장해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혈관 수축과 혈압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장을 편안하게 만들면 신경계 전체가 안정되고 혈관도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있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복부를 누르면 더부룩해지거나 속이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가볍게, 천천히 움직이면 오히려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어 더부룩함이 개선됩니다. 이때 힘을 주어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보다 리듬입니다. 손바닥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원형 움직임이 장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극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복부 마사지는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복부 신경계 자극이 장 운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장의 움직임은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부드러운 촉각 자극은 장내 감각신경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마사지의 효과는 마사지 자체가 아니라 부드러운 촉각 자극을 통한 신경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정확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아침 장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찬물로 세수하고 허겁지겁 움직이며 장을 압박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몸은 천천히 깨어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서두르며 몸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친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 1분 루틴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루틴, 아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을 편안하게 준비시켰다면 이제 뇌를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1분 루틴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가 멍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기억이 자꾸 흐려져요 라고 호소하는데 이 증상들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뇌는 잠에서 깨는 순간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혈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 스마트폰, TV,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들어오면 뇌혈류 불균형,
교감신경 과활성, 그리고 뇌 피로 축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1분 목 주변 혈류 깨우기 루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 손바닥을 목 뒤에 가볍게 대고 귀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로 들어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확보하고 목 주변 근육 긴장을 풀어 뇌의 각성을 안정적으로 돕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아침 두통, 집중력 저하, 머리의 무거운 느낌은 대부분 목 주변 근육 경직과 혈류 정체에서 비롯됩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목 주변은 뇌로 가는 주요 혈류 통로를 조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이 부위를 천천히 풀어주면 뇌 혈류가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뇌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동작은 일부 재활의학 전문의들도 추천하는 아침 뇌 활성화 루틴으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칭이나 운동보다 이 동작이 먼저인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뇌가 깨어난 뒤에 해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몸의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목 주변 혈류를 먼저 확보하면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 주변에는 뇌와 연결된 다양한 신경들이 모여 있고 이 신경들이 부드럽게 자극되면 뇌의 각성 패턴이 안정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아침에 목을 살짝 풀어주면 하루가 훨씬 밝고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흐리고 집중이 안 됐는데 이 동작을 2주 정도 하니 머리가 선명해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는 목 주변 마사지만으로 뇌혈류를 개선하는 건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부드러운 촉각 자극은 신경 안정과 목 주변 근육 이완을 통해 간접적으로 뇌 활성화를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뇌 혈류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뇌로 가는 혈류의 질을 안정시키는 것, 즉 갑작스러운 변동을 막고 천천히 각성하도록 돕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내 뇌는 어떤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목과 어깨가 굳어 있지는 않나요? 뇌는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데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나요? 이 1분 루틴은 뇌와 몸이 동시에 순서대로 깨어나도록 돕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을 할 때 절대 힘을 주지 않는 것, 너무 세게 누르거나 비틀지 않는 것,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강하게 누르는데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해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의 본질은 부드러움이며 몸이 원하는 리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가지 핵심 루틴이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1. 혈관을 깨우는 따뜻한 물. 2. 장을 깨우는 1분 복부 루틴. 3. 뇌를 깨우는 목 주변 혈류 루틴 다음에서는 왜 이 3가지 루틴만으로 충분한지, 왜 더 많은 루틴보다 핵심 3개가 몸을 가장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3가지 아침 루틴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3가지가 평생 건강을 바꾸는 핵심일까? 화려한 루틴도 아니고
비싼 도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루틴은 몸이 깨어나는 가장 중요한 축, 세계, 혈관 장노회를 정확한 순서로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하루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본질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법은 무엇을 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순서로 하느냐입니다. 몸은 구조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혈관이 먼저 열리면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장이 안정되면 신경계가 느슨해지고, 신경계가 안정되면 뇌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 3단계의 흐름이 하루 전체의 생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루틴인 따뜻한 물은 혈관에 안전 신호를 보내고, 두 번째 복부 루틴은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깨우며, 세 번째 목 주변 루틴은 뇌의 각성을 안정화합니다. 이 순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메인 시스템 세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매우 정교한 구조입니다. 혈관 장뇌는 서로 떨어진 기관처럼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과 뇌는 장뇌축이라는 신경회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이 긴장하면 뇌도 긴장하고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지는 관계죠. 즉,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은 곧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먼저 열어두어야 장과 뇌로 가는 신호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 모든 흐름이 딱 세 가지 루틴 안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 가지면 충분할까요?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침 루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침 운동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명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찬물 샤워가 면역력에 좋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아침은 강화의 시간대가 아니라 정렬의 시간대라는 점입니다. 아침부터 강한 자극을 넣으면 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긴장 모드로 들어가며 오히려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혈관장뇌가 제 순서대로 은은하게 깨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하루 내내 몸은 안정 모드를 유지하고 피로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본 루틴은 너무 많을수록 오히려 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핵심 세 가지만 정확히 지키면 나머지 모든 기능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시작할 때 나는 몸을 강화하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스트레칭을 세게 하고 정신을 깨려고 찬물을 끼얹고 빨리 움직이며 몸을 자극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몸이 원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몸이 깨어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루틴만으로 충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반복의 용이성입니다. 복잡한 루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루틴일수록 단순합니다. 복잡한 루틴은 의지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루틴은 습관으로 녹아들어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침 루틴의 효과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몸은 깨어나는 순간 가장 민감하고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 생체 리듬이 결정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아침 루틴보다 하루 전체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아침 루틴이 하루 전체 호르몬 혈압, 혈당 리듬의 출발점이라는 내용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작은 변화 하나가 연쇄적으로 큰 결과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루틴만으로 충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1. 혈관 장노의 3축을 정확히 여는 구조이다. 2. 순서가 몸의 생체 리듬을 정렬시킨다.
3. 단순하고 반복 가능해 평생 유지할 수 있다. 4. 아침에 민감한 타이밍에 최적화된 루틴이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루틴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건강 루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방법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몸의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아침 피로도와 관절 뻣뻣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작은 루틴조차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적인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작은 전략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유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실 이 아침 루틴 전체는 3, 4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상 직후 행동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켤 때 최소 5만 개 헛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시간을 줄이면 모든 루틴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 뜨고 3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잡지 않는다. 이 한 가지 규칙만 지켜도 루틴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현실적 장벽은 귀찮음입니다. 아침에 몸이 굳어 있고 기운이 없는데 무언가를 하려니 자연스럽게 피곤함과 귀찮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에너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복부 몇 차례의 부드러운 마사지, 목 주변의 가벼운 쓸어내림, 이 3가지는 움직임이 거의 필요 없는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과 신경계는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의식 만들기입니다. 즉, 단순한 행동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오늘 하루 혈관을 지킨다. 복부 1분 루틴, 장을 부드럽게 깨운다. 목 주변 루틴, 뇌가 선명해지는 시간. 이처럼 하나의 문장을 떠올리면서 동작을 하면 단순 행동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정돈하는 의식으로 바뀝니다. 의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3번째 장벽은 자꾸 까먹어서 못해요. 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행동은 뇌가 자동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각 트리거 만들기, 즉 아침 루틴을 떠올리게 하는 물리적 표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을 마실 컵을 침대 머리맡에 두기, 침대 옆에 3분 예열이라고 적힌 작은 쪽지를 붙여두기, 세면대 거울에 천천히 시작하기 라고 메모 붙여두기, 이런 시각 신호는 뇌가 행동을 자동으로 떠올리게 하는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침 루틴을 할 힘이 없다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침 루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3분이 당신의 하루 피로를 결정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몸의 회복력은 밤이 아니라 아침의 예열 시간에 결정됩니다. 따뜻한 물, 복부 루틴, 목 주변 루틴. 이 3가지는 피로를 줄이는 데 필요한 신경 안정과 혈류 개선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동작들입니다. 즉, 루틴을 하면 피곤함이 줄고 루틴을 안 하면 피곤함이 더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침이 괴롭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루틴 때문이 아니라 루틴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몸은 질서와 리듬을 좋아합니다. 하루 차이가 미미해 보여도 일주일, 1개월, 6개월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함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배우자, 친구, 혹은 영상 댓글로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하면 2배 더 쉽게 유지됩니다. 좋다면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특히 고혈압, 변비 아침, 피로에 고민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3가지 아침 루틴의 구조와 의미를 모두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누구나 똑같이 따라해도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 이 루틴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강도를 줄이거나 순서를 약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바로 그 안전선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몸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극의 방향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거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아침 혈압 피크가 겹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물을 너무 빠르게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150ml 정도 아주 천천히 3단 4번 나눠 넘기듯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목 주변을 지나는 동맥은 뇌 혈류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목 쓸어내리는 동작은 반드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강한 압박이나 빠른 동작은 혈압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아침 공복은 혈당 변동이 가장 큰 위험 구간입니다. 이때 아침 루틴은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장 마사지 루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오히려 코르티솔 반응을 자극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복부 마사지의 강도를 더욱 낮추고 손바닥 천을 이용한 부드러운 원형 움직임 위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따뜻한 물은 위장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지만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이 자극될 수 있으니 천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3번째는 심방세동, 부정맥 등 심장 리듬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교감신경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빨리 마시면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므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목 주변 루틴에서 손을 올리는 속도를 급격하게 하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들이쉬고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내쉬고 다시 쓸어내리는 리듬이 좋습니다. 4번째는 척추 협착증이나 목 디스크가 있는 분입니다. 이 경우 목 주변 루틴이 도움이 되지만 손 압력이 강하면 신경이 자극되어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 아래에서 쇄골 쪽으로 쓸어내릴 때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항상 고개는 중립 위치를 유지하고 시선은 가볍게 아래로 두고 목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번째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따뜻한 물 한 잔이 큰 도움이 되지만 복부 마사지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속쓰림이 악화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를 누르는 힘은 손바닥의 무게 정도, 거의 압박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또 복부 전체를 크게 누르기보다는 왼쪽 아래 부위부터 아주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넓혀가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6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앉아 30초 동안 호흡하는 기상 직후 숨 고르기가 매우 중요하며 따뜻한 물은 앉은 상태에서 마신 뒤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일어나서 바로 걷지 마시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혈류가 아래에서 위로 안정적으로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통증이 있는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하지 않는다.
특히 밤사이 굳은 관절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루틴은 부드러움, 여유, 느린 호흡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몸 상태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루틴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루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리듬을 좋아하며 자신에게 맞는 강도와 속도를 선택했을 때 회복력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세 가지 루틴을 7일 동안 실천했을 때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정말 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 아침 루틴, 따뜻한 물, 복부 루틴, 목 주변 혈류 루틴은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진짜 변화는 7일 동안 꾸준히 해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막상 시도하려 하면 막연함이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아침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7일 동안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7일 실천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 동안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첫 변화는 아침 피로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상 후 1년일 이 시간 동안 흐릿했던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기운이 조금 더 빨리 돌아옵니다. 이것은 혈관장뇌가 순서대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빠르게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화는 속이 편해졌다는 느낌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통증과 더부룩함이 완화되고 배변 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셋째 변화는 기분이 가벼워졌다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안정된 호흡과 신경의 리듬이 하루 전체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로드맵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일차, 몸이 보내는 신호 관찰하기 첫날은 그냥 루틴을 따라 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들어올 때 배가 편안한지, 복부 루틴에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있는지, 목 주변을 쓸어내릴 때 뇌가 조금 더 맑아지는지, 몸의 느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일차, 루틴의 순서를 정확히 지키기 둘째 날부터는 순서를 더 명확히 지켜주세요. 1. 따뜻한 물. 2. 복부 루틴. 3. 목 주변 루틴. 이 순서는 생체 리듬을 정렬하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가 중요할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순서를 정확히 지켰을 때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3일차. 스마트폰 3분 지연법 적용하기 세 번째 날에는 3분 스마트폰 지연법을 실행해 보세요. 눈 뜬 순간부터 3분간 스마트폰을 잡지 않는 것만으로 아침 루틴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작은 행동이 뇌를 보호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하루를 차분하게 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일차. 복부 루틴의 리듬 찾기 넷째 날에는 복부 루틴의 리듬을 조금 더 느껴보세요. 힘을 주어 누르지 않고 손바닥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원형 움직임에 집중해서 장이 움직이는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이날 많은 분들이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5일차. 뇌가 선명해지는 순간 느끼기 다섯째 날. 목 주변 루틴을 할 때 뇌의 각성 정도를 느껴보세요. 귀 아래에서 쇄골로 쓸어내릴 때 눈이 조금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뇌가 안정적으로 깨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이날부터 아침 집중력이 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일차, 루틴을 생활과 연결시키기 6째 날은 루틴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활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은 매일 같은 컵에, 복부 루틴은 같은 장소에서, 목 루틴은 같은 의자에서 이렇게 공간과 행동을 연결하면 뇌는 루틴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이날쯤이면 몸의 피로도가 줄고 기상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차, 전체 루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기 7째 날에는 3가지 루틴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열되고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뇌가 안정적으로 깨어나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하루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 경험이 바로 루틴이 습관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 7일 로드맵을 따라가면 루틴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침은 하루의 출발점이자 생체 리듬의 기준점입니다. 이 리듬을 정리해주는 3-4분의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몸의 구조, 루틴의 원리, 7일 변화 로드맵을 하나하나 차근히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깊은 호흡을 하듯 부드럽고 편안한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어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어떤 리듬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침을 잘 보내는 사람이 하루를 잘 보내고 하루를 잘 보내는 사람이 결국 평생을 잘 보낸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피곤해서 늘어지던 날,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가던 순간들,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던 경험들. 몸은 그때마다 조용히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깨우면 더 괜찮아질 텐데, 우리는 평생 동안 몸과 함께 살지만 몸의 언어를 듣는 방법을 배운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몸이 원하는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내용보다 느낌과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혈관을 깨우는 그 순간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부드러운 배 마사지로 장에게 괜찮아, 천천히 시작해도 돼 라고 말해주면 복부는 긴장을 풀고 하루의 안정 기반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안 뇌는 점점 선명해지고 어떤 걱정도 조금은 희미해집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을 존중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멋진 루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의 폭입니다. 하루만 해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3일이면 몸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며 7일이면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붙잡고 30일을 지나면 이 루틴은 자연스럽게 평생의 리듬이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이때 비로소 실감됩니다. 이쯤에서 부드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과 어떻게 다르길 바라시나요? 더 가볍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하루를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내일 아침 3-4분의 부드러운 루틴입니다. 당신의 혈관이 그 루틴을 기억할 것이고 장이 반응할 것이며 뇌가 그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건강은 결국 작은 반복의 승리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전한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침마다 피로를 호소하시거나 집중력 저하, 변비, 혈관,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드럽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대의 순간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갈 작은 도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171차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고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몸이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